이번에 우리 시들기 여러분께서 일 낼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함께 너무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인증샷도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엔 굉장히 엄청난 결과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제품도 많고 먹어야 될 시간도 먹으면 또 일단 뭐 또 먹어야 되고 또 물 마셔야 되고 하루 종일 챙겨 먹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실 거예요. 그동안에 습관이 안 되신 여러분께서는 일일이 그걸 알갱이 수를 세어서 그리고 계속 시간도 맞춰야 되지 막 물도 챙겨 먹어야지 하는 것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내가 꼭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이번에 내가 꼭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해독을 통해서 변신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각오를 완전하게 이 마음속의 의지를 불끈불끈 가지시면서 참석하시는 모습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남은 한 달, 지금 딱 정확하게 한 달 남았죠?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나 자신한테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수고했다. 참 잘했어. 이제 앞으로 우리 한 달 남은 시간 더 잘해보자 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본인 자신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봅시다. 일주일 동안에는 해독 워밍업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또는 오늘부터 해독이라고 하는 해독 여행을 떠나실 거예요. 지난 1주차에 해독에 대한 효과 그리고 해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해독이 이렇게 강력하게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의 몸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그걸 통해서 해독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나의 건강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오늘 해독에 대한 호전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오늘이 1월 달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에요. 벌써 1월도 한 3,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3일 남았나 봐요. 오늘 27일? 28일이군요. 3,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다음 2월 달 되고 그 다음 달 3월 달 돼요. 아마도 제가 정확히 달력을 보진 않았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가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곧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아직 겨울인 것 같은데 벌써 절기는 입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 추위 확 지나고 나면 바로 날이 풀어지면서 봄 날씨처럼 굉장히 따뜻한 봄이 빨리 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월이 되기 전에 우리 11기 여러분들 내가 옷 따뜻해지면서 날씬하게 옷 얇아지기 전에 완벽하게 건강 회복하고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 체중 달성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올 한 해는 보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우선 해독에 대해서 오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해독이라고 하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해독이라고 하는 걸 기본 포인트로 해독 전 준비 단계 그리고 해독은 어느 만큼 기간을 설정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더 효과를 제대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해독이 끝난 후에 보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또 봐야 되나 그리고 보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보식이 끝난 후에는 다음 주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감량 프로그램 그리고 감량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마지막 유지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건강이라고 하는 걸 기본 포인트로 제가 강조하는 건강해지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 빼는 것 또한 다이어트 또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매 한 주 한 주마다 정확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식의 이론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 한 주 한 주의 미션 수행으로 공식대로 실천하면서 잘 따라했을 때 가장 빠른 답을
찾습니다. 이렇게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5주 공식에 대해서 당부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교육은 빠지지 마셔야 돼요. 혹시라도 바빠서 이 시간대에 교육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저희 본사에서 다시 그날 오후나 다음날 올려드리잖아요. 뒤늦게라도 반드시 꼭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더 강력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강의는 한 번만 듣는 것보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운전할 때라도 아니면 그냥 잠자는 시간 여유 잠들기 전까지라도 계속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2번, 3번까지라도 들으시면 훨씬 더 안 들렸던 내가 또 놓쳤던 그런 뒤늦게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좋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하버드에서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어떠한 경우에 행복한가라는 것을 연구를 한 결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했을 땐 그 잘하려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지 않대요. 그냥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참 맞다라고 공감을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거에 대한 강박이라든지 목표를 너무 강력하게 정해서 부담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거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리고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내 몸에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떠나는 해동여행도 이거 언제까지 밥을 안 먹고 계속 이거만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막 속도 올라오고 너무 불편한데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 거 하면서 막 억지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기 싫은데 막 먹는 것과 하나를 먹더라도 이 물을 마시더라도 또는 이 제품 알갱이 숫자를 하나하나 내 손에 이렇게 따라내면서 그거를 숫자 헤아리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감사한 마음. 그래. 우리 이번 기회에 해동여행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보자. 건강해지자. 날씬해지자. 하면서 소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이 영양제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 새로운 세포를 다시 건강하게 리셋시킬 거야.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 마시는 동안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좋은 에너지 파장을 제품에도 물에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시선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늘 의식적으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냥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드시게 되면 지금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하시는 것보다 거의 3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낼 거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 해동여행이라고 하는 걸 떠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해동여행을 떠나다 보면 우리 몸이 내 몸한테 그동안에 이렇게 혹사시켰던 내 자신이 자기 주인한테 복수를 하는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뭔가 어딘가가 자꾸 여기저기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 그것을 막 고통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보조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힘든 상황을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
정말 믿기지도 않을 만한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신다라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힘이, 동기가 더 크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호전 반응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호전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그거와 또 함께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내 건강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어떻게 몸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는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몸의 경험치를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그 호전 반응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존에 쓰시던 용어는 명현 반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의사분들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저희는 한의사 아니죠?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몸이 호전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불편한 호전 반응이다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내 몸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정화 반응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가지고 용어를 앞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정화 반응, 호전 반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화 반응이 왜 일어나냐라는 말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 만큼 내 몸이 힘들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캡슐 안의 제품들은 천연 성분들의 내 몸을 치유하고 안 좋은 곳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 천연 성분들이 많이 엑기스만 담아져서 캡슐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천연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인체는 안 좋은 곳의 세포를 치유하려고 하는 반응이 극대화돼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번 주부터 장기 휴식을 줄 수 있게 일반 음식을 모든 것을 끊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일명 해독여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 해독여행을 떠나는 순간 최대한 장기가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있는 독소, 찌꺼기, 노폐물, 염증 덩어리,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반응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몸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천연 성분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 좋아지는, 개선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할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힘든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 반응이 나타날 때는요, 건강 상태에 따라 계통별로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계통, 이 뇌 쪽이죠.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고, 그리고 또 면역 계통이 있고, 호르몬 계통이 있고, 소화 분비 계통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몸의 생체 조절 기구들의 순환, 신진대사 기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도 사람마다 각자 가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강 상태가 조금씩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서 떨어지는 분, 그런 분들은 약간 소음인 체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대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런 분들 또한 소음인 체질이라든지 태음인 체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 장 기능도 많이 약할 수 있고,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후천적으로 면역이 조금 더 떨어지고 약해질 때 예민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하는 그런 본인의 평소에 취약했던 건강 상태가 다 사람마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에 따라 몸이 반응하는 건데 그때 일시적으로 되게 힘들어져요. 예를 들면 중추신경계 계통이 아무래도 뇌회로 시스템이 모세혈관들의 찌꺼기들이 끼고 혈관이 깨끗해지지 않게 됨으로써 뇌혈관 공급이라든지 그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건방짐도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더 둔화돼서 더 심하게 뇌가 기능이 오랜 시간 동안 퇴화되기 시작하면 뭐 치매도 올 수도 있는 다양한 그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왼쪽 오른쪽의 균형 감각 대칭이 떨어짐으로써 한쪽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칫하면 충격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안쪽 뇌 쪽에서 혈관 문제들이라고 있을 수 있고 신경 문제들로 함께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불면증이 되게 심하게 올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심한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굉장히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그리고 또는 과거에 불면증이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께는 불면증이 해독하는 과정에 나타나요.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어떤 분들은 한 달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정신이 맑아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내 회로 시스템을 다시 느슨해지고 혈관 막히고 찌꺼기 끼고 먼지 끼고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닦아내고 다시 튼튼하게 조여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배치되고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자연 치유를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과도기의 불편한 반응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정신이 맑아서 잠을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 다음날 해롱해롱면서 막 기운도 하나도 없고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아마도 이 해독 여행 떠나는 과정에서 불면증이 온다 하더라도 다음날 신기하게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잠 못 잤는데도 막 이렇게 뭔가 머리가 멍하거나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은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본인의 면역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본인 자기 면역이 건강해야 코로나로부터서도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리즈백에 지금 체험하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가장 적기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이. 연초에 봄 되기 전에 건강하게 날씬하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면역 시스템까지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고 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역이 낮아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목의 편도가 부은 증상이 생길 거예요. 갑자기 목이 부으면서 뭔가를 삼키고 침 삼키고 그런 것들이 아파지고 불편해지는 느낌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서는 내 스스로 나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나를 방어하고 안 좋은 걸 나쁜 것을 내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 몸속에 있는 안 좋은 곳을 치유하려고 하는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째 주에. 그 자연 치유가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역 시스템이 지금 낮아져 있을 때는 그 면역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올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극대화되거든요. 면역이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게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면역은 똑똑하게 자기의 몸의 전체적인 신호 체계와 면역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의 편도를 딱 붙게 하는 이유가 외부에서부터 뭔가가 나한테 들어올 때 음식물이나 이것을 씹어서 뭔가를 삼켜야 될 때 목을 딱 아프게 만들므로써 나 지금 먹는 것 좀 넣어주지 마세요. 나 스스로 나 지금 치유할 게 너무 많아요. 독소도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넣어주지 마. 그렇게 넣어주지 않아야 내가 독소 노폐물도 빨리 배출할 수 있고 내 몸의 스스로의 면역도 빨리 회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목을 편도를 딱 붙게 만들어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삼키기 어려우니까 안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는 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안이 막 허는 경우가 있어요. 입, 볼, 천정, 혀 이런 곳에 염증처럼 하얗게 막 이렇게 생기고 벗겨지고 까지고 아픈 상처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위기능이 나 지금 약하니까 나 위를 빨리 쉬게 해줘. 자연치유로 위를 빨리 회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먹는 것 좀 넣어주지 마 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 만도 같이 헐게 만들어서 자극적인 거 못 먹게 만들어주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나 스스로를 회복하려고 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신기하고 오묘해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낮아진 사람들은요, 내 몸속에서 적군과 아군이 막 싸우는 거예요. 건강한 면역세포가 나쁜 적군,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 노폐물 모든 것들을 가서 막 제거를 하고 얘네들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고 처리를 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서로 적군과 아군이 막 싸우는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평소에 이 아군의 군사력이 너무 부족해. 아군의 군사력이 탄탄하지 않아. 훈련도 좀 부족하고 지금 너무 그 아군들의 숫자도 부족해. 적군들은 너무 많이 막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막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아군들은 약해져서 인원도 부족하고 움츠러들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몸속에서 이미. 그런 환경이 있을 때는 적군한테 아군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아군이 지고 적군이 이겨버릴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실제로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몸이 추워지기도 하고 막 그 통증 같은 몸살기처럼 그렇게 불편한 반응들이 감기 증상처럼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심지어는 면역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사람 중에는요, 과거에 특히 대상포진에 걸렸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해독 과정 중에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걸렸던 대상포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신경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통증도 심했을 거예요. 근데 해독 과정에서 대상포진이 왔다라고 하면 가볍게, 살짝, 약하게 지나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내 몸속에 있는 대상포진에 면역이 떨어지면 잠재돼 있던 것들이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들이 다시 면역이 약해졌을 때 꾸물꾸물 꿈틀꿈틀하고 다시 막 뭔가 안 좋아지는 그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그 환경이 된 상태를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내 면역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대략 35세를 넘기기 시작하면 호르몬 밸런스가 현저하게 뚝 떨어지죠. 그래서 호르몬 밸런스가 떨어지는 경우, 특히 여성 호르몬 밸런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은 거의 질병의 99%를 차지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몸 건강의 99% 이상이 호르몬과 관계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호르몬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가동시킬 수 있도록 몸을 환경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럴 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특히 갱년기를 경험하신 분 그런 경우는 막 식은땀이 나고 몸에 오한이 나고 추웠다 더웠다 막 불편한 반응이 생겨요. 안 되나? 네, 잠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하나, 둘. 안 들리네. 아. 들리시나요? 네, 잠시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점검했습니다.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기능 시스템이 분비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해독을 하게 되면 몸속의 자연 치유의 상태로 다시 호르몬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극대화시켜버려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신 분, 그런 경우는 막 추웠다, 더웠다, 오한났다가 막 떨리기도 하고 식은땀이 막 흐르기도 하면서 불편한 증상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십니다. 끝나고 난 후에 해독하고 나서 생리통이 현저하게 완화된다든지, 그리고 또는 몸에 폐경이 되셔가지고 생리 기능이 저조했던 분들이 다시 회춘하면서 생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자연 치유를 정상화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분비 계통이 약하신 분들, 평소 소화기 계통이 약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들이 울렁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평소 위 하수가 있던 분들, 울렁증이 생기면 여러분들 먹는 제품이 먹을 때마다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 소화가 안 되고 배 쪽에 그득하게 담아져 있다가 굉장히 불편한 증상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 기능이 약해서 소화 분비 효소가 적게 분비가 되는 경우 위를 다시 회복하면서 소화 분비 효소를 정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고, 늘어난 위가 제자리로 다시 탄탄하게 건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불편한 현상들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다시 잠시 후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부분별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내 몸속에 장기가 휴식이 되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쌓여있던 독소들은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반응이 극대화되는 현상 중에 불편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과, 독소라고 하는 것은 맨 안쪽에 있는 깊이 있는 것부터 밖으로 서서히 외부로 빠져나가려는 반응이 보이고, 그리고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마지막 손끝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힘들었던 반응이 나오는 것은 해독의 원리가 장기를 쉬게 해주는 순간 내 몸속에서 스스로 자연 치유라고 하는 환경이 극대화되면서 내 몸에서 지금 현재 가장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안 좋은 곳을 먼저 찾아서 그쪽 부위를 먼저 치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생명의 위협을 주는 곳은 어디겠어요? 오장육부의 장기, 거기에 더불어 우리 뇌 쪽으로 중앙 정보 시스템이 온 몸에 신호를 보내면서 중앙 자동 제어 장치 시스템이 뇌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문제가 돼서 뇌혈관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뇌혈관이 지금 뭔가 찌꺼기 독소들이 많이 쌓여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뇌 쪽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독소 노폐물을 내보내기 위한 치유 반응이 일어날 때 두통이 상당히 심해지죠. 엄청난, 굉장히 많이 불편한 두통이 짧게는 뭐 몇 시간이라도 되고 길게는 며칠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장육부에 장기들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장기 먼저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반응들은 내 몸에
건강 상태에 따른 고스란히 반응하는 거다라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독할 때 나오는 호전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정직한 만큼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해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절대 이유 없는 반응은 없더라. 뭔가가 불편하게 나오는 반응은 반드시 이유 있는 반응이더라. 그 부위가 지금 뭔가 고장나고 있다는 안 좋다라는 증거의 반응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반응의 정도는 안 좋은 만큼 정도와 강도와 시간에 비례해서 그대로 반응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해독 프로그램을 열심히 반칙 없이 잘 따라 하시잖아요.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나오는 반응 하나하나를 날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해독 일기 적죠. 그 일기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나오는 정도와 강도와 깊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놔보시는 거예요. 날짜별로 매일매일. 날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반응은 지나가면서 또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럼 거기는 벌써 어느 정도 치유를 하고 케어를 하고 그 다음 안 좋은 곳을 케어하기 시작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마지막 해독 일지는 수백만 원짜리 이상의 건강검진 표가 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해독 원리예요. 원인을 보면 체내, 체외의 원인 두 가지로 분리가 할 수 있는데 체내 원인은 건강 상태별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사람,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진 사람, 대사계 영양 밸런스가 너무 불균형하고 과거에 원푸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또는 무리한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런 경우가 문제가 반응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급격한 에너지 대사를 막 증대를 시켜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온몸이 깔아져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을 만큼 깔아져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2, 3일을 꼬박 알아서 누워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이 그만큼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딸리고 영양도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해 있는 그런 경우에 힘든 반응이 나옵니다.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경우 아까 얘기한 식은땀이 오한이 나면서 막 줄줄줄 땀이 흐르고 약간 우울감도 찾아와요. 그 우울감도 찾아오는 이유가 호르몬 밸런스가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순간에 예전에 안 좋게 경험했던 것들이 다시 불편하게 나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평소에 탄수화물 중독증인 사람, 나 밥 없이는 못 살아. 고기를 먹어도 꼭 밥으로 마무리해야 되고 삼시세끼 밥이 보약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짜증도 많이 나요. 우울해져요.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게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간이 같이 함께 독소가 많이 쌓여 있어서 간이 약하신 분들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많이 하신 분,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35살 이후에 칼슘 소실이 극대화되고 특히 폐경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골다공증이 되기 직전에 그런 경우는 엄청난 짜증이 많이 나고 우울해지고 힘든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칼슘을 지금 레시피에 있는 양보다 2배, 3배 이상 양을 조금 더 추가해서 늘려주시면 빠른 시간 내 알칼리 체질로 좋아지기도 하면서 짜증나는 것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준 지금 이 5주의 레시피는요. 건강하다는 사람을 기본 전제하에 기본 레시피로 제안을 해드린 거고 그걸 통해서 감량을 하는 목적으로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각각마다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현재의 컨디션이나 본인의 생활 습관, 패턴 이런 것들 건강 상태가 다 다르죠. 그러면 그 다른 거에 대한
본인이 거기에 맞게끔 맞춤으로 가셨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 거고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 건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먼저 경험하신 코치님들께 상담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운영되는 단톡방에다도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더 뭔가를 뺄 건 빼야 되는 건지 어떤 거는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상태에 따라 가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감해야 돼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담을 꼭 반드시 계속 본인의 상태를 충분하게 어필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가로 권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지신 분들 불면증, 아까 얘기한 대로 불면증이 올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명상음악 같은 것도 좀 틀으시고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 중에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두통이나 이런 통증도 완화시키기도 하고 마음의 심리적인 것을 편안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도움되는 천연 아로마 오일 향을 좀 권해드릴게요. 아로마 오일도 베개 맡에 머리맡에다 이렇게 뿌리시고 그리고 그 아로마 오일을 따로 베이스 오일이라고 하는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또는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믹싱해서 섞어서 쓸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천연 오일로 쓰셔야 돼요. 조금 더 좋은 것들. 그래서 피부로 이렇게 마사지도 좀 하면서 림프 마사지도 편안하게 해주시면 굉장히 잠도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효과도 빨리 볼 수가 있는 것을 함께 권해드릴게요. 아로마 오일 같이 함께 병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로마 오일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도 많이 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에다 이런 데다 이제 질문을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 영양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은 대다수의 위와 장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증상들이에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은 울렁증. 먹으면 울렁거리면서 뭔가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금 위하고 간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간에서 그것을 흡수하고 간에서 이해를 저장했다가 모든 세포에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 너무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울렁거리나 이럴 때 억지로 먹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조금 더 양을 줄여서 먹거나 조금 더 천천히 조금씩 먹어가면서 서서히 편해질 때 기다렸다가 서서히 적응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좋다라는 거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울렁거린다라는 것은 나 지금 얘 너무 소화 분해시키기 버거우니까 넣어주지 마라는 신호를 몸에서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양을 줄이고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먹는 방법 그렇게 하셨을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되는 것은요. 쉐이크를 타서 막 흔들어서 마시는 것보다 죽처럼 물량을 좀 적게 이고 수저로 이렇게 퍼서 먹으면서 씹어서 먹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씹는 기간 동안 저작 활동을 하면서 뇌의 신경의 운동의 효과를 전달을 통해서 뭔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효과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씹는 과정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침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흡수, 분해, 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울렁거리는 사람들은 최대한 수저로 떠서 씹어먹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울렁거릴 때 너무 액체, 물 있는 종류를 많이 드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최대한 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는 편안해질 때까지 조금 잠시 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독 과정에서 잠시 쉬어주는 텀이 길어지게 되면 갑자기 막 그득하고 불편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배고파지고 갑자기 훅 어지러워지거든요. 이 순간에 그냥
그 담아져 있던 게 힘들게 어렵게 소화되고 나서 흡수되고 나면 금방 갑작스럽게 당이 떨어져가지고 힘든 상황이 와요. 잠자는 미친 사자를 깨워버려요. 배고픈 환경을 만들면 실패한다라고 그랬어요. 배고프지 않은 환경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고픈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드시는 지금 가루 종류 제품들, 멀티비타민 또는 에너지, 서플라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단백질도 가루를 살에 걸리지 않게 뭔가 그 가루가 이렇게 삼키는 동안에 날려가지고 인으로 푸드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안 그러면 살짝 그냥 물에다가 그 젤리 만드는 것처럼 개가지고 끈적끈적하게 사탕처럼 똑똑 떼서 입에서 그냥 침으로 녹여서 먹는다는 생각으로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가루나 젤의 형태나 끈적끈적한 형태로 사탕처럼 그렇게 해서 먹으면 배고픈 당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몸이 좋아질 수 있도록 자연 치유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에너지 대사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사람이 있죠.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면역 밸런스가 떨어져 있는 사람, 건강이 되게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평소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에너지 가동 범위가 뭐 60%, 70%, 80%, 100% 가동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만 하면 힘들어. 뭔가 조금만 하면 지쳐.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져. 그래서 그럴 때 에너지 대사율이 낮아진 사람들은 해독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갑자기 막 증진하면서 몸의 모든 순환을 막 극대화돼서 잘 막 가동시키려고 막 흐름을 원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평소에 유지할 수 있는 7, 80% 가동 범위밖에 안 된 것을 급격하게 막 가동을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100%까지 몸에서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 70%와 이 100%의 갭에 이 30% 갭을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텼을 때 갑자기 막 기운 없고 깔아지고 쓰러지게 만들면서 힘없게 만들면서 몸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나 좀 쉬어줘. 나 좀 원기 좀 회복하고 싶어. 나 지금 내 몸에서 그 에너지 대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다 깔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듭니다. 몸이 힘들고 아프게 만들고 지치게 기운 없게 만들어야 우리 주인이 쉬어줄 거잖아요. 몸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서 저절로 그런 환경으로 나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몸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좀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해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체외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화학적인 물질,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이런 공해라든지 운동 부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독소로부터 내 몸속에 발생이 됨으로써 이 심리적 안정이 안 되고 심리적 불안 상태까지 되면서 공황장애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반응까지 다 와요. 심하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과거에 어떤 분이 톡에다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지금 한 2-3시간 정도 동안에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면서 막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안절부절 못하게끔 지금 몸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이 갑자기 이런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시 또 추가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과거에 심한 스트레스로 굉장히 힘들었던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나 또는 과거에 공황장애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한 7년 전쯤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몇 년 동안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을 되게 장기적으로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조금 해소하고 굉장히 편안해지고 지금 건강하게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 수년 전에 경험했던 공황장애랑 똑같은 느낌의 반응이 몸에서 나왔던 게 4시간을 유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그렇게 불안한 증상으로 과거의 경험을 다시 재차 힘들게 지나갔던 그게 호전 반응의 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한 예로는 30년 전에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삐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굉장히 좋아졌어. 입고 산 지 오래됐어. 근데 신기하게 해독을 하는데 발목 그 삐었던 자리가 뭔가 시큰시큰하면서 아프면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오래전에 그쪽 안에 쌓여있던 독소 찌꺼기 노폐물들을 마지막에 뿌리까지 뽑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힘든 반응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호전 반응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 있는 반응이더라. 절대 이유 없는 반응은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해독은요, 여러분들이 이 해독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해독할 때 나오는 호전 반응의 원리를 내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진행해야 정말 제대로 효과를 강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종류가 4가지로 크게 분리가 될 수 있는데요. 나른해지고 뭔가 더 깔아지고 이완되고 막 졸리고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이러한 반응은요. 독소가 많으면 많은 정도에 따라 더 심해질 수 있어요. 3일 정도, 4일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어요. 3, 4일 이상 굉장히 힘들어지고 오히려 얼굴도 칙칙해지고 얼굴도 시커매지고 눈도 노래지면서 뭔가 혈색이 까매져요. 온몸에 있는 독소들이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든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생기는 것은 장기가 휴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수십 년 쌓였던 독소들 또는 혈관 찌꺼기, 혈관 벽에 쌓였던 기름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막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오고 지방 찌꺼기 속에 있는 염증 덩어리들, 지방 찌꺼기 속에 있는 묵은 산화된 지방 독소들 이런 것들이 혈관으로 유입이 돼요. 혈관으로 유입이 되면서 막 혈관이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 빠른 시간에 수시로 자주자주 수분 보충을 충분하게 해줌으로써 독소 노폐물들이 가장 빨리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할 때 자꾸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게 독소 노폐물을 빨리 빠뜨려서 내보내야 반응이 적게 일어나거든요. 반신욕 같은 것도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반신욕이라든지 무릎까지 담그는 따뜻한 각탕, 족욕 이런 것들을 함께 통해서 또는 온열요법, 원적에서는 온열요법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데피면 속에서부터 데워져서 서서히 땀이 배출하기 시작하면 독소가 그만큼 빨리 빠져나가서 해독 효과도 더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호전 반응도 그만큼 덜 힘들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한 35% 정도에서 나오는 굉장히 가장 많이 나오는 흔한 반응입니다. 그럴 땐 많이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잠잘 때 제일 많이 됩니다. 10시부터 주무실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일부러 일찍 잠자면 해독도 효과도 강력하더라. 잠자는 시간에 제일 빠른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민 반응. 우리 몸에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지금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장이 약한 사람들 조그만한 찬 음식에도 설사하고 조그만한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도 금방 화장실 설사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는 변비가 오랫동안 장 운동이 약해 있어서 숙변 찌꺼기 독소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 그리고 염증이 많은 사람 그런 경우에 변비가 올 수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또는 중금속 배출을 위해서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가장 빠른 시간에 내보내기 위해서 설사를 엄청나게 유도합니다. 저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서 딱 옷을 내리고 앉는 순간 소변을 본다고 딱 보는데
앞뒤로 같이 나와. 줄줄줄. 소변인지 뭔지도 모르게. 대변인지 소변인지도 모르게. 앞뒤로 같이 물처럼 쫙쫙 쏟아버려요. 내 몸속에서는요. 일단 장기가 휴식을 하는 순간 가장 빠른 시간에 내 몸에 쌓여있는 나쁜 독소, 노폐물, 중금속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모든 반응이 극대화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장 속에 쌓여있는 중금속이든 찌꺼기 노폐물들이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내보내려고 설사를 쭉쭉쭉쭉 유도하면서 너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네가 나가야 내 장이 빨리 건강이 회복되니까 빨리 나가줘 하면서 하루에 5번, 10번, 20번까지도 계속 실시간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물티슈 준비하는 거, 외부 갈 때는 반드시 물티슈, 집에서 처리할 때는 샤워기로, 휴지로 한두 번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처리했다가 나중에 헐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 오랫동안 불편해집니다. 힘들어하세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요. 염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통증을,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백혈구들이 증식했을 때 백혈구들이 증식하면서 발열을 시작해요. 면역 시스템을 올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나쁜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염증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을 막 가동을 시키고 거기에 또 부종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부종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우리의 림프는 인체의 가장 큰 대청소할 수 있는 하수구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수구 관에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은 독소 노폐물들이 막 떨어져 나와서 하수구 관이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과부하 걸려서 얘네들을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그때 물을 계속 많이 먹어줘야 되고 이 림프의 하수구관을 빨리 잘 뚫어서 흘러내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찌꺼기들이 가득 차여 있으면 부종이 와서 다리도 붓고 허벅지도 붓고 사타구니도 붓고 발도 붓고 손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종이 오는 그거에 따라서 림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증거를 볼 수 있어서 림프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사람은 직립보행 동물이고 지구는 둥글게 지구의 중력의 원리로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끌어당기게 될 때 노폐물 찌꺼기들은 다 밑으로 쌓이기 시작하죠. 서서 다니고 앉아서 있고 하루 종일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찌꺼기 노폐물들이 다 밑으로 쌓여서 손도 오후에 되면 손이 붓고 발도 붓는 이유가 독소가 안 빠져나가고 찌꺼기 노폐물들이 하체 쪽으로 고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팔을 들어줌으로써 여기 350도 이상 꺾여 있어서 찌꺼기 노폐물이 이 손끝, 발끝으로 이렇게 쌓여서 붓는 것처럼 이 붓기를, 림프를 흐름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팔을 살짝 들어서 찌꺼기 노폐물들이 림프의 하수구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기를 마사지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주물러주기도 하고 우리 겨치기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기존의 과거에 이런 겨치기라고 하는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빨리빨리 잘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손, 다리도 막 들어서 털어줘서 모관 운동이라고 일명. 모세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막 털어서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흔들어서 빼내는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 쪽에 부으면 저녁 때 집에 들어가셔서 다리를 침대의 머리맡에 45도 각도로 약간 올린 상태에서 발끝치기. 이 발끝을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거야. 발끝을. 엄지발가락 부딪히기.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찌꺼기 노폐물들이 빨리 다리를 정맥을 통해서 그리고 누워 있어서 Y존 마사지. 어제 저희 이승희 리더님께서 Y존 마사지를 통해서 20kg 이상 감량한 사람 살에 올려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Y존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면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허벅지, 팔뚝, 다리, 종아리살 빨리 빠져내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병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림프는요, 스스로 자기가 움직이질 못해요. 혈관 길이보다 오히려 림프 길이가 우리 몸에 더 길어요. 혈관은 12만 킬로, 림프는 16만 킬로예요. 그 긴 림프들이 곳곳에 막 사슬처럼 고여있고 연결되고 이렇게 얼기설기 묶여있어요. 얼기설기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들을 순환을 잘 도와줄 때 림프를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그 림프 자극을 시켜주는 것은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그 주변에 있는 림프를 같이 움직일 때마다 움찔움찔 하면서 이렇게 몽글몽글 있는 혈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짜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있을 때는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스쿼트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허벅지를 계속 움직이거나, 팔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여기를 계속 움직이잖아.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림프 쪽을 같이 근육이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순환이 빨리 배출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리프팅 효과도 이 림프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피부가 상당히 맑아질 뿐더러 여기 턱에 고여있는 이중턱살 늘어진 거 빨리 내보내면서 턱선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리프팅으로 이제 에센스라든지 좋은 화장품 같은 걸 많이 충분하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올려줘서 림프로 이렇게 빠져나서 목덜미를 타고 이렇게 쓸어서 목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목도 얇아지고 이중턱도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하는 반응이 극대화될 때 면역 시스템이 증가되려고 하는 극대화된 반응이 있을 때 염증이 있는 부위에 열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열이 나도 그 순간에 통증이 생기고 부종도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속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세균 비율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 내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이 많을 때 그 유해균을 빠른 시간에 막 배출하려고 할 때 그때 복통이 막 와요. 배가 막 장이 꼬이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회복하려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막 구토가 나기도 합니다. 구토가 나는 거 간이 나 지금 무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잠깐 쉬고 싶어. 그러니까 너 조금 이따가 들어와줘 하는 반응을 몸속에서 스스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얘를 빨리 토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반응이더라. 나른해서 졸리게 만들어서 쉬어주게 해서 나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하는 몸의 반응이더라.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몸의 자연치유가 빨리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야 영양이 충분하게 들어왔을 때 그게 영양이 세포 속에 흡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체에 열린 구멍이랑 구멍으로 모든 것을 가장 강력하게 빠르게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구멍, 눈, 코, 입, 귀, 소변, 대변, 마지막에 가장 많은 구멍, 피부, 온몸으로 내보내요. 그랬을 때 눈으로 나오는 것은 뇌혈관 찌꺼기들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나오는 것은 간의 창은 눈이다라고 표현해요. 간에 있는 찌꺼기 간독소들을 빨리 빼내고 싶은데 얘가 간에서 혼자 다 처리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 버거워.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빨리 내보내야 회복이 되니까 눈으로 확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많이 약해 있거나 뇌혈관에 찌꺼기들의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빨갛게 실핏줄처럼 툭 터져버려요. 만약에 이 실핏줄이 눈에서 터지지 않으면 뇌에서 터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전에 저절로 자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코피도 나옵니다.
일단 뇌에서 가장 가까운 이쪽 혈관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코피를 터지게 만들어서 나쁜 찌꺼기 독소 노폐물을 빨리 내보내는 증상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 나오는 반응들, 기관지, 폐기관지. 처음에는 물의 형태로 기침, 콧물 이런 것들이 묽게 막 줄줄줄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묽은 것이 노란 점액질로 농도가 좀 짙어져요. 점액질로 농도가 짙어지면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더 시커멓고 더 진한 색깔의 아주 강력한 농도가 마지막까지 뿌리를 뽑아내면서 폐기관지가 깨끗하게 근본적으로 마지막 독소들을 다 뽑아 올렸다라는 증거예요. 폐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기관지가 상당히 많이 불편해질 수 있고 오히려 일시적으로 기침, 재채기처럼 엄청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눈곱, 간이 약하거나 이러신 분들 눈곱 상당히 많이 껴요. 자고 이런 끈적끈적한 아주 진한 눈곱들이 끼기도 합니다. 소변 색깔도 처음에는 진했다가 점점 소변 색깔도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아 맞아 내 반응이 이렇게 여기가 안 좋았던 게 거기가 반응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두통이 제일 많이 오게 돼요. 그리고 속쓰림, 울렁거림, 왠지 위가 불편한 치익기가 있는 것처럼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것처럼 명치는 것이 답답하고 뭔가 묵직하고 불편한 증상이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위 기능이 냉한 사람, 위가 약하고 냉한 사람들은 위적 현상이 생겨요. 위적이라고 해서 위에 경직이 되는 근육이 뭉쳐버리는 거예요. 위 근육이 뭉쳐버려가지고 딱딱해져서 명치가 되게 아파요. 누르면. 평소에 자주 이렇게 림프 방향으로 쇄골뼈, 횡격막, 쇄골뼈가 아니죠. 이 횡격막, 갈비뼈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쓸어서 내려주면서 자주자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장 기능이 약하거나 장 독소가 많은 사람들 설사 많이 하게 됩니다. 설사 또한 좋아지게 되면 좋아질수록 점점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장 기능이 제대로 자연 치유를 통해서 정상으로 회복하고 나면 그때서는 노란 바나나 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경피독이 많으신 분, 피부 독소들 많은 사람 그런 경우는 피부로 발진이 생겨요. 처음에는 가려움,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각질, 그리고 심하게는 빨갛게 발진, 더 심하게는 물집도 잡혀요. 더 심하게는 노랗게 곱는 화농성, 고름 같은 것도 나와요. 특히 화학약물을 오랫동안 많이 섭취하신 분들은 등, 엉덩이, 이런 배 이런 쪽으로 고름이나 물집 같은 것들이 툭툭 터져 나와서 경피독으로 그런 걸 나쁜 것들을 빼내려고 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호르몬 밸런스가 워낙 건강하지 않고 정상적이 않은 경우는 뾰루지 같은 것도 막 발생해요. 턱이나 이런 볼 같은데, 입 주변 그런 쪽으로 뾰루지나 알러지들도 발생한다. 경피독에 있는 경우 또는 산성체질인 경우는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와서 간지러워요. 이럴 때 간지러울 때 긁기 시작하면 확 번져요. 최대한 간지러울 때 긁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간지러운데 긁지 않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 소금, 죽염수로 소금에 물을 녹여서 같이 좀 닦아내시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에 쓰는 방법, 설퍼, 유황 스프레이 물 아시죠? 설퍼 가루를 물에다 녹여서 조그마한 스프레이에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거기에 혹시 그 리퀴드 코랄칼슘을 조금 더 섞어서 뿌려주시게 되면 빠른 시간에 알칼리로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가려움증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본인 상태에 따라서 좀 대처하는 방법도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변비라고 하는 것은
안 먹었으니까 건더기가 없으니 못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크게 불편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불편하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가스가 발생이 되거나 뭔가 답답하거나 더부룩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최대한 변비를 해결을 하고 장 속에 있는 찌꺼기 변들을 빨리 내보내야 해독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벽에 찌꺼기들이 많이 묵어져 있는 것들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 가스 발생이 독소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돼서 호전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두통도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더 길게 반응들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장 속의 찌꺼기를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유산균 알갱이를 더 개수를 늘린다거나 그리고 리퀴드 클렌저를 조금 더 진하게 타서 계속 수시로 먹으면서 담겨져 있는 거 쌓여있던 것들을 빨리 내보내도록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드시는 제품의 파이버 제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병행하시면서 보조적으로 함께 노력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종이 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 마사지를 하시고 근력 운동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다리 위로 올리거나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노폐물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때도 다리를 허벅지 뒤쪽에다가 빈 공간에 뜨지 않도록 얘를 최대한 채워주면서 발끝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안 돼요. 발끝이 자연스럽게 45도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정맥의 흐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베개 받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순환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어지러움증이 오거든요.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순환을 막 가동시킬 때 그리고 특히 아침, 점심, 저녁 쉐이크로 대처하게 되면 금방 흡수가 돼서 당이 금방 떨어져서 금방 배고프고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 어지러움증이 오는 것은 뭐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시거나 또는 당뇨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일반 건강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가 먹은 음식의 에너지 양과 칼로리 양이 적으면 당이 부족해서 다 소화분해 흡수가 돼서 뭔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식간에 수시로 사이사이에 당 충전 링거요법 하세요. 제가 이러죠. 지금 드시는 멀티비타민, 에너지, 서플라이 이런 것들 물에 타서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이 달달한 물에 타먹는 종류의 주스 종류들을 10분, 15분 텀을 두고 한 모금씩 서서히 조금씩 3번, 4번 나누어서 삼키면서 하루 종일 달고 산다는 개념으로 오전에 500ml 한 병, 오후에 500ml 2병 그렇게 해서 수시로 당 보충을 해주셔야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미 일주 워밍업 과정을 통해서 식사 조절하고 아침, 저녁 쉐이크를 하시기 시작하면 혈압이 점점 당도 조금씩 서서히 수치가 내려오게 돼요. 체크를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거 체크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으로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드셨다가는 혈압이 정상으로 낮아져 있는데도 갑작스럽게 혈압약을 먹게 되면 저혈압으로 뚝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올 수 있어요. 자칫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 약을 뭐 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약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다가 생리가 한 달씩 걸러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한 달에 2번으로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 몸의 생체 조절 기구 시스템에서 장기가 쉬게 되면 자연치유 현상으로서 내 몸에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생체 조절 시스템의 주기가 재세팅이 돼요. 그 생체 조절 시스템 주기를 재세팅하는 과정 중에 또는 어디 부위가 지금 안 좋을 때 잠시 그 배란을 다음 달로 늦출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 배란이 돼서 뭔가 생리를 하게 되면 이쪽 자연치유하는 곳에 인부들의 공사가 여기가 잠시 스톱하고 이쪽 배란돼서 나오는 이쪽 기능을 신경을 써서 분산이 되니까 너 좀 잠시 기다려줘. 기다려주고 얘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나면 그때서 너 역할을 담당해도 늦지 않아 라고 몸에서 스스로 제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어해서 그 조절 시스템을 다시 재세팅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기존의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영양 균형을 깨뜨리고 뭔가 에너지를 줄여서 영양을 최소화시켜서 굶주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굶는 거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먹는 일반 식단보다 훨씬 더 영양가는 풍부하고 골고루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 더불어 칼로리는 현저하게 낮추는 그걸 통해서 에너지 소모는 충분하게 많이 해서 감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고 진행하셔야 해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완 반응 35%. 3, 4일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돼요. 몸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잘 잠도 자고 쉬어주기도 하면서 충분한 영양을 보충을 해주고 링거요법도 잘해주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과민 반응은 18%, 설사, 복통, 변비, 식은땀, 부종 이런 것들이 면역을 급격하게 회복하기 위한 반응들이다라는 거. 배설 반응은 약 10%. 중금속, 독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몸에서 막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하는 반응이다. 심하게는 물집, 고름, 눈곱, 모든 그 다음에 백태도 많이 껴요. 혀에 백태가 끼는 사람들은 간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위기능이 약한 사람들. 어느 만큼 심하냐면요.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하게 나요. 아무리 닦아도 이 혀에 있는 백태를, 설태를 아무리 닦아내도 안 닦여나가. 여러분 윗속에 있는 독소들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완벽하게 다 빠져내보내고 나야 혀에 쌓여있는 설태들이 얼룩 하면서 바깥 부위부터 서서히 붉은 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백태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만큼 찌들 독소들이 몸에 쌓여져서 내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부종, 어지럼증, 그 다음에 손발 차고 저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방귀가 엄청 심하게 나고 배가 꾸룩꾸룩 소리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장기가 늘어졌던 지금 건강하지 않았던 장기를 다시 탄탄하게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과정이고요. 장벽에 쌓여있는 찌꺼기 독소 노폐물들을 급격하게 떨어뜨려내서 발이 부패되는 증상으로 막 심하게 냄새도 나고 가스 엄청 배출하게 됩니다. 최대한 가스는 빨리빨리 나오는 대로 빨리 배출해야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유산균이나 이런 거를 빨리 드셔주셔야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 체질인 경우 피부 발진으로 많이 생겨요. 가렵기도 하고요. 그럴 때 아까 알려드린 방법 같이 함께 하시면 좋고요. 체질 개선일 경우 몸살처럼 온몸에 뼈가 시리고 아픈 쑤시는 몸살기 같은 통증이 와요. 면역이 낮아진 사람, 산성 체질인 사람, 순환기 장애 현기증이 있다라고 그랬고 소변이 잦아진 사람,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 평소에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소변이 엄청나게 일시적으로 더 자주 마려울 수도 있어요. 제어가 안 돼요. 그리고 부정맥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심장 박동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빨리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발에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다 시리고 차고 저리는 경우가 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뇌혈관 찌꺼기, 그 다음 간이 약하신 사람들 코피가 나기도 해요.
노폐물 배출할 때 설사, 산성 체질이 알칼리로 할 때 졸음 오고, 중금속 배출로 혈관에 찌꺼기 노폐물을 배출할 때 두통, 위기능이 약할 때 속이 쓰리고 아프고, 위산 분비가 많아서 속이 쓰리는 경우. 위산 분비가 많아서 속이 쓰리는 경우, 우리 공복에 식전 쉐이크 먹기 전에 알갱이 먹는 것들을 쉐이크 드신 후에, 식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에 안압이 높거나 간이 안 좋은 경우 눈이 상당히 아픕니다. 숙변 제거를 할 때 아랫배가 상당히 가스가 차고 되게 소리도 많이 나고 냄새도 심해지고요. 설사도 나오고. 혈색이 좋아지고 혈액이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피부는요, 엄청나게 투명해지고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반응이 나올 때 나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잠시 제품을 살짝 줄여 드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잠시 제품을 살짝 끊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에 현미죽이나 미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함께 드셔주시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신기하게 그 반응들이 금방 싹 지나가기도 합니다. 너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너무 힘들 경우는 살짝 달래가면서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 죽 살짝 반칙해서 드셨다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훨씬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제품 섭취를 가감하고 줄이거나 늘리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카톡이나 그런 단체 톡의 상담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해동 여행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동 여행에서 집중하셔야 될 것은 내 장기를 얼마만큼 쉴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느냐예요. 장기를 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은 250ml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했고요. 벌컥벌컥 안샷하는 것은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최대한 흡수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흡수가 가장 빠른 곳은 어디냐면 혀 밑에 점막이에요. 그래서 뭔가 몸에 좋은 것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혀 밑에 점막부터 영양소들이 흡수되기 시작하는 효과들 아주 강력하게 빠른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3번, 4번 나누어 삼키는 방법 좋고요. 그리고 혹시 300ml 정도 양으로 좀 양이 많아졌다라고 하시면 한 번에 150 먼저 먹고 30분 후에 150 먹고 그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가 늘어나기 직전에 30분 정도 후에 흡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로 넣어주면 문제가 더 되지 않습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간식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드시는 제품 이외의 모든 음식들은 살짝 끊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온몸에 있는 독소 노폐물들을 가장 빨리 내보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해독 여행을 잘 성공할 수 있는 팁, 배고픈 사자를 깨우지 마세요. 오전, 오후 중간에 식간에 당 충전 링거요법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입에 15분 정도 텀을 두고 머금고 있다가 3-4번 나누어서 삼키고 15분 후에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 종일 공복에 달고 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셨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그게 해독을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팁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면 막 바쁘다 보면은 물 마시는 시간도 텀이 길어졌고 중간에 당 충전하는 타먹는 것도 텀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이 순간 떨어지게 되면 어지럼증이 오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 순간에 야, 나 이러다가 다이어트 한다고 막 쓰러질 것 같아. 야, 이러다 쓰러지면 안 되는데 순간 겁나서 나도 모르게 먹을 걸 확 찾아버려요. 야, 괜히 다이어트다가 쓰러지는 것보다 일단 먹고 보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시는 게 가장 최고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해독 여행을요, 제가 지난주에 해독 주문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내 몸에 너무 과부하 걸리게 사용하고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찌꺼기 노폐물들을 많이 쌓이게 만들었고 내 몸을 사랑해주지 않았고 너무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해주면서 내 몸에게 소중하게 귀하게 대접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럼으로써 잠시 한 달 동안의 음식 자제하는 것은 앞으로 평생 동안 더 좋은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더 제대로 된 음식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세포를 위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잠시 참는 거예요. 잠시 그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혹사시켜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몸에 사과하는 거. 미안합니다. 몸에 그리고 용서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토닥토닥 하면서 내가 너무 혹사시켜서 너무 과부하 걸리게 막 사용해서 아껴주지 않아서 사랑해주지 않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해독여행을 통해서 멋지게 변신해보자. 정말 날씬해보자. 이제 마지막 달 때 꼭 성공해보자. 이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해줄게. 내 세포를 아껴줄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토닥토닥. 미안합니다. 부디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해독 주문을 수시로 외우시는 거예요. 해독 주문을 수시로 외우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걸 충실하게 하고 알람 맞춰놓고 최대한 지켜서 먹고 규칙적인 시간을 먹었을 때 해독의 효과는 배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입춘이 오면서 따뜻해지고 날 풀리고 옷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곧 3월이거든요. 3월이고 밖으로 날씨 좋은 날 뭔가 싱숭생숭해지면서 변화하고 싶고 변신하고 싶고 립스틱이라도 새로운 걸로 예쁜 걸로 바르고 싶고 뭔가 여자들한테 오는 봄바람이 오잖아요. 그때까지 정말 강력한 변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즐기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난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멍청해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현재 내가 77인데도 불구하고 4주, 5주 후에 66 사이즈 될 거야, 55 사이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날씬하게 살 빠진 모습을 5kg, 10kg 빠진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 얼마나 멋지고 행복해요. 그 멋지고 행복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내가 즐기는 거야. 야, 진짜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 생각만 해도 봄에 예쁜 원피스 입고 룰루랄라 하면서 밖에 외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멋진 건강 전문가로서 다이어트 코치로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의 직업적 비전까지 보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더 강력한 효과를 보고 해독 힘들지 않게 해독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면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해독여행 저희 카톡방에 지속적으로 인증샷 올리고 운동하고 계단 운동하면서 깨알 운동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서 으쌰으쌰 서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자기의 살에 공감해주고 공유해주면서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